희망을 던진 게 제가 생각엔 CJ CGV였다. 아닐까요? 에이, 그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안 좋긴 했었는데. 안 좋았는데 좀 큰 네. 사건이긴 했죠. 이번에.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CJ가 폭탄을 빵 터뜨리면서 그냥 다 같이 우르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아니요. 미디어, 연초부터예요. 연초부터 진짜. 그러면 얘기해 주시죠. 네. 연초부터 어땠는지. 사실 주가는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빠진 거는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뭔가 징조가 나타났던 게 이제 연초부터였던 것 같은데 네. 워낙 말씀하신 대로 지난 몇 년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경기가 약간 불확실해지면서 나타났던 시그널 중에 하나는 경기가 안 좋다? 사람들이 일단은 광고, 마케팅을 줄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광고 마케팅을 줄이면 이것도 미디어의 영역인데요. 광고 마케팅 줄이면 광고 수익이 메인인 데가 또 있습니다. 드라마, 네, 예능, 방송사.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송사 쪽이 이제 자기가 메인 수익이 쪼그라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써서 해야 되는 드라마나 예능 쪽에 대한 투자를 조금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약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미 편성이라는 거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완료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후행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아마 지금 2분기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방송사들은 드라마 슬롯, 뭐 수목 슬롯을 잠정적으로 폐쇄. 이런 뉴스들이 나왔던 게 이번 2분기였고요. 그럼 뭐 재방송 하나요? 아니면 뭐 뭘로 편성하나요? 조금 저렴한 뭐 예능 같은 걸로 하는 거죠. 드라마는 요새 워낙 뭐 배우들 몸값도 있고 조금 그것 좀 더 낮춰야지. 퀄리티. 뭐 회당 1억씩 받고 그러니까 아니 왜 남의 직업에 또 물값을 낮춰요? 아니 이렇게 되면 낮아지겠죠. 뭐. 네, 그렇지 지금 않을까요? 상황이 좀 쉽지는 않아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버시는 건 좋은 네, 거죠. 그럼요. 네, 훌륭하신 분들이죠. 네. 아, 그래요? 더 많이 벌어다 주면 되죠. 제가 배가 아파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배가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네. 뭐 배우 출연 보통 보면 뭐 헐리우드 이게 넷플릭스의 대작 뭐 이거 헐리우드의 대작 보면 거의 뭐 몇천억 들어갔다는데 절반 정도가 뭐 그 출연자들의 그 몸값이고 뭐 그렇다 그거 보면 사실 그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 처우는 되게 안 좋거든요. 카메라맨, FD, AD 이런 사람들은 정말 처우가 안 좋은데 네. 다 그 사람들이 먹는 거 왜 또 제가 좀 화가 많았네요. 이게 미디어 업종이 이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오랜만에 뵙는데 참. 네. 네. 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 되게 심플하게 보시면 네. 경기가 안 좋아서 광고 광고가 경기가 떨어진다. 영향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매체에 해당하는 방송사가 영향을 받았다. 근데 방송사들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실 이게 방송사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OTT 역시도 지난 몇 년간 성장하기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해왔는데 그들도 경기가 꺾이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 특수를 누렸던 거에 이제 그 후폭풍이 지금 올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에 대해서 예전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자했다면 약간 고르고 골라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우리나라의 얘기는 하지만 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콘텐츠 팀을 뭐 해체했다, 네, 해체했다 뭐 그런 이런 이야기가 것들이 있었죠. 투자 심리에 상당히 불안감을 이제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작사들의 주가가 좀 최근 한 달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이런 부분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에서는 그래도 OTT 대작들이 아직 상반기에 공개가 안 된 작품들이 많아서 네. 좀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누가 어떤 대작을 만들 건지 스케줄이 나와 있나요? 네, 뭐 아무래도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거는 이미 뭐 작년부터 확정을 지어서 이제 만드는데 뭐 간단히 뭐 아주 최근은 뭐 곧 나올 작품은 DP 같은 것들도 아마 DP.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디즈니에서는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 무빙 같은 작품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게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저희는 좀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반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글로리나 오징어 게임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그쵸. 그 제작 업체들이 돈을 번 건 없잖아요. 물론 뭐 20억 회당 뭐 20억에서 과거보다 많이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한다고 우리 콘텐츠 업체들이 좋아질 게 있을까요?
이게 참 슬픈 게 네. 좋아는 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시는 이유는 티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런 제작 사업은 선투자 그리고 후에 이제 걷어들여야 하는데 그 선투자에 해당하는 제작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걷어들인 이익이 분명히 늘었지만 먼저 들어가는 제작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가려져가지고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진짜 몇 년째 이익이 왜 이렇게 안 느냐, 뭐 마진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안 보이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제작사들이 또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해외로 직접 나가자. 예. 그래서 이제 미국 뭐 제작사들도 인수를 하고 뭐 스튜디오용이 그랬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콘텐트리 중앙이라는 기업 역시 네. 위비라는 미국 제작사를 또 이제 인수를 했었고요. 그게 문제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ENM이 이제 피프스 시즌을 인수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또 상황이 원하는 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뉴스로 접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초에 이제 미국 작가 조합이 파업을 했고요. 그리고 극최근인 지난주에 미국 배우 조합이 이제 또 파업을 선언을 하면서 거기는 네. 조합이 있나요? 파업을 하는 것 때문에 납기를 못 맞추면 제작사에 페널티가 있나요? 페널티라기보다는 일단은 납기를 해야 되는 일자가 그냥 늦춰지는 거죠. 네, 이거는 뭐 OTT들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방송사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납품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제작 기간이 길어진다. 결국 다 돈이죠. 제작비가 늘어나는 걸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우려할 만한 요인으로 지금 2분기 들어서 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우울한 얘기 해볼까요? 네, 뭘로 가죠? 영화관은 어떻게? 영화관. 영화관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저는 극장을 사실 안 가요. 네, 저도 안 간 지 사실 좀 오래됐어요. 저도- 영화 좀 봐주세요.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는 극장을 안 가. 최근에 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네. 지금도 뭐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사람이. 최근에 그 제가 이제 연회차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냐를 네네. 이제 국가별로 비교를 한번 해본 차트를 그려봤었어요. 네. 근데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이 아마 두 번째로 그 이제 인당 극장을 많이 가는 국가 중에 하나였고 가장 높았을 때 4.4회 정도 간다고 이제 되어 1년에요? 있었는데 네. 1년에? 그러니까 인당.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아기들은 안 가잖아요. 안 가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안 가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사실 생각해보면 6, 7번씩 봤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올라오기는 했다라고는 하지만 코로나 때보다는요. 지금은 2.34회 정도밖에 안 절반뿐이 안 되더라고요. 됐네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 이제 좀 덜 올라온 상황인데 이제 보면은 또 여름 성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이제 7, 8월을 앞두고 또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얼마나 반전을 가져오느냐일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면은 사람들이 돈 쓸 영화, 내가 돈을 충분히 쓰고 영화관에서 봐야겠다는 영화는 또 영화관을 찾아가십니다. 아이맥스로 가죠. 그쵸? 용산 이런데.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아바타 같은 거는 뭐 가볍게 1,000만 넘었고요. 또 범죄도시 3 같은 것도 또 시리즈물이지만 또 많이들 찾아보셔서 1,000만을 넘었던 상황인데요. 약간 볼만한 영화가 얼마나 나와주느냐 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7, 8월을 지켜보는 눈이 또 굉장히 매섭게 다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쵸? 굳이 극장을 갈까요? 아무래도 또 그러다 보니까 극장들이 이제 우리는 단순히 영화를 올린다 이런 사업자에서 탈피해서 뭐 요새는 영화관에서 콘서트도 볼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래요? 네. 저는 부동산 네, 야구. 강의도 봤어요. 그렇죠. 강의. 네. 클래식 생중계도 보실 수 있고 조금 이제 아니, 오프라인. 예전에 월드컵 때 거기 모여서 뭐 응원하고 그쵸, 그러긴 그쵸.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사업자 이런 걸로 좀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3분기가 굉장한 변곡점이 영화관 업체들한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뭐 대작이 있나요? 지금 그
그 미션 임파서블?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탐 크루즈 형님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셨더라고요. 아 돌아가셨어요. 네, 아, 그렇게 가셨어요. 말씀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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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으로 가셨다. 다른 나라. 연세가 많으셔서 연세가 네, 많으셔서 안 돼요. 돌아가셨다 네. 그러면 큰일 나요. 파트 2도 찍으셔야죠. 네. 귀국하셨죠. 미국 네. 미국으로. 자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네. 대작이 뭐 좀 있는 상황이고 대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또 극장은 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네,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4대 배급사들이 역시나 한 작품씩 지금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뭐 밀수라는 작품도 이제 개봉을 준비 중에 있고, 덤은 뭐 이런 작품도 있고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등등 일단은 지금 대형 배급사들이 또 나름 아껴뒀던 작품들을 이제 내놓고 있고, 또 프로모션도 진짜 올해가 또 작년이랑 다른 게 있다면 진짜 완전히 풀리 이제 리커버링 뭐 완전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조금 더 강하게 프로모션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극장 좀 가주세요. 네. 쉽지 않네요. 네, 이번 여름 한번 가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네. 좀 단기에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왜냐하면 제가 몇 년을 영화를 안 본 것 같거든요. 영화관을 안 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면 갈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진짜 다른 체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맥스 영화관도 처음에는 굉장히 그쵸. 대단한데 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의자 흔들거리면 불편한 거예요. 어설프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네. 이제 눈높이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컨텐츠로 네. 반드시 거기 가서 체험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기지 않으면 네. 참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근데 진짜 위원님처럼 그 트렌드가 진짜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그 저희는 ATP라고 하는 평균 티켓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물론 티켓 가격을 인상한 효과도 있어요. 인상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내가 영화관에서 이 정도를 지불하고 볼 영화라면 그래도 제대로 보겠다. 그래서 진짜 아이맥스에서 돈을 이만큼 주더라도 이 영화는 보겠다 하고 해야 영화관을 움직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어렵네요. 네. 아, 또 어려운 단어. 뭐 이제 좋은 거 얘기해 보죠. 네. 엔터. 핫한. 네, 엔터는 BTS. 좋습니다. 네. 네. 하이브. 네. 뭐 근데 이제 좋은데 주가가 또 너무 이렇게 올라와 너무 많이 올라왔죠?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레코드 하이를 찍었던 기록들이 참 많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약간 증권사 연구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또 그만큼 이익이 뒷받침이 되니까 이게 비싸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밸류에이션이 높아지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더 갈 수 있느냐, 약간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 하반기에도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또 신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신인이요? 신인 그룹들이 대형 기획사에서 요새 신인 그룹이 또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신인이 대형에서 나온다 하면 기본적으로 뭐 SM에서 나온다, YG에서 나온다, 하이브에서 나온다, JYP에서 나온다 이러면은 팬덤이 있습니다. 그 기획사에. 기획사 그래서 팬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어. 나오기 전부터 이미 팬을 어느 정도 갖고 나오는 구조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뭐 베이비 몬스터 같은 네. 경우는 뭐 이미 유튜브 구독자 수가 상당해서 나오면은 뭐 앨범이 얼마나 팔릴까 뭐 시장에서 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흥미로운 점은 현지화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이 대기 중이라는 점입니다. 네. 네. K-팝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로 구성된 아티스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실 점은 지금까지 일본이나 중국 현지화 아티스트는 참 많이 나왔는데 네. 서양 바로 미국에서 나온다는 점이죠. 서양.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네. 사실 엊그저께 뉴스에서도 우리나라 음반 판매량 상반기 보면 맞습니다. 네. 원래 일본, 중국 네. 그 외였는데 네. 중국을 제치고 미국. 이게 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맨날 놀림당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아시아 쪽 막 눈 이렇게 찢어졌다고 막 그쵸. 비하하고 그런 취급을 받던 아시아에서 이게 음반이 이렇게 많이 팔린다는 게 네. 미국에서 잘 되면 좋죠. 이게 사실 미국에서 잘 되는 BTS도 그렇고 그쵸. 네.
이제 뭐 주류 시장에서 얼만큼 우리가 이제 많이 올라왔냐라는 건데요. 굉장히 K-팝이 많이 성장한 것 같지만 여전히 이제 글로벌 음악 시장을 놓고 보면 뭐 5%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뭐 라틴 팝도 훨씬 더 크다라고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현지 시장을 잡기 위해서 K-팝 자체로도 그 나라에 진출해서 하고 있지만 아예 이제 그 나라 시장까지 이제 캡처링 해오려는 이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이제 미국은 좀 하이브랑 이제 JYP 두 군데서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JYP는 A2K 프로젝트라는 컨텐츠가 베일을 벗어서 시작을 했고요. 하이브도 아마 3분기 중에 컨텐츠가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들이 뭐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이제 데뷔를 할 텐데 이제 K-팝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게 빨리 데뷔를 해요? 지금 하반기에 거기서 막 JYP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거기서 지금 뽑고 있는 이미 촬영이 끝난 끝났고요. 거. 2차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계속 트레이닝과 이런 것들, 진행하고 오디션과 있군요. 이런 거는 작년부터 계속 봐서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흥미로워요. JYP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게 중요한 게 네. 주가는 올랐지만 실적이 많이 네. 올라와서 맞습니다.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저점이 JYP가 51,200원이었는데 네. 최고점이 14만 600원이에요. 아이고 에코프로 올 초에 뭐 올 한 해 10배 올랐습니다. 초민감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약간 3배 조정을 올랐습니다. 받고 3배. 있단 말이에요. 네. 거의 3배 올랐는데. 네. 근데 그 이익은 얼마나 늘어서 밸류에이션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밸류에이션이 사실 작년이랑 비교하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작년보다 이제 한 2년 전이랑 비교하는 게 적절한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코로나 초창기 이제 아무도 오프라인 활동 못한다 이러면서 막 빠졌었고요. 다 죽었다. 네.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딱 해가 한 해 지났는데 생각보다 앨범 판매량이나 유튜브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 시점에 이제 저점이 한 20배 후반에서 30배 정도에 거래됐었는데 요새는 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30배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 하이브가 조금 더 비쌉니다. 네. 왜냐면은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 차별화된 효과와 뭐 여전히 이제 BTS와 뭐 이런 게 있는 효과를 무시할 원래 수 비싸게 없죠. 상장했잖아요. 상장할 네, 때부터. 맞습니다. 거의 2배 네. 멀티플로. 뭐 시가총액 자체가 다르니까요. 네. 하이브는 지금 몇 배예요, 그러면? 하이브는 지금 봤을 때 뭐 50배 정도 수준인데 이게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그거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 여기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엔터사들은 옛날에는 이제 아티스트만 가지고 그걸로 이제 앨범 팔고 그리고 뭐 공연에서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이다, 네. 사업자다라고 봤었는데 이들을 단순히 이렇게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팬들을 모아놓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뭔가 플랫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수익화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앨범을 내지 않을 때도 뭔가 이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창출했다라는 게 이제 유의미한데요. 아시겠지만 플랫폼은 사실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한 뭔가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후발주자는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제 선발주자로서 하이브가 이제 위버스를 나름 자리매김을 했고 또 뭐 네이버랑 제휴하고 그리고 이제 YG랑도 제휴를 하면서 많은 이제 뭐 새로운 아티스트도 데려왔고 기술적으로 뭐 이제 기존의 브이라이브 기능도 가져왔고 하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인데 이게 이제 3분기 정도의 새로운 구독 모델이 좀 나오게 됐을 때 여기서 얘 자체로 수익을 얼마나 벌어들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플랫폼 쪽이 있는 게 좀 멀티플을 더 받는다. 네. 그러면 플랫폼을 가진 게 지금 하이브가 있고 네. SM의 뭐 디어유 디어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 두 개잖아요. 네. 얼마 전에 NC가 가지고 있던 거 어디에 또뭐 오, 네. 유니버스를 디어유가 가져갔죠. 뭐 팔았다 네. 뭐 네. 그래서 많이 하시는데요. 아니, 제가 네. 굴러다니면 지금 듣는 얘기가 박학다식 많습니다. 하신대요. 네. 이쪽 저쪽 다 있는데 이게 지금 통합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네. 사실 돈이 안 돼서 통합되는 게 아닌가. 뭐 지금 하이브나 디어유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일단 위버스 자체만은 돈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얘는 지금 현재로서는 자체 수익 모델은 없어요. 예.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구독 모델이 나왔을 때 나 혼자서도 돈을 벌 수 있어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뭐 디어유 같은 경우는 구독자 자체가 이제 뭐 250만이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따박따박 돈을 벌어서 OP 마진 기준으로 뭐 30% 이상씩 벌어들이는 회사입니다. 네. 진짜 황금알을 황금 뭐라 그래야 되지? 막 굿즈 이런 거 파는 거 보면 부채 하나에 막 막 그쵸. 뭐 몇만 원씩 이렇게 받으니까 네. 그 이익률이 얼마나 남겠어요. 그래도 팬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런 플랫폼도 잘 돼서 우리 오빠들이랑 카톡이라도 한번 할 수 있다 그러면 월 10,000원씩 따박따박 낼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오는 만족도가 또 장난 아닌 거죠. 아유. 네. 10,000원을 넘어서는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구독하시는 거죠. 네. 아이고. 그걸 외국인들도 하나요? 네, 외국인들도 그쵸. 합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 번역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오히려 외국인 비중이 더 높습니다. 아, 놀랍네요, 진짜. 네, 70% 이상이. 우리도 어릴 때 뭐 서태지 만나고 싶었잖아요. 네? 아, 근데 그 연구원님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 비싸도 제가 뭔가 갑자기 혹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여전히 글로벌 엔터 시장에서 5%밖에 안 5%밖에 된다. 안 된다. 네. 저는 케이팝이 엄청 지금 이미 성장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직도 갈 룸이 많이 남아있다. 이게 좀 굉장히 좋게 들렸어요. 네. 근데 이제 엔터는 매년 또박또박 성장하지 않고 한 번 이렇게 점프했다가 또 이렇게 가만히 있다 이러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이제 요 근래 작년 올해 하나 달라진 건 그 멀티 레이블을 도입해가지고 기획사들이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돌리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 레이블에서 옛날에는 뭐 4, 5년에 한 명씩 나오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여러 명들이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는 얘가 성장했는데 올해는 얘가 등장해서 이만큼 또 해주시고 약간 이런 거에서 서로 같이 성장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게 점프업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타픽 이야기 해주시죠. 지금 비싼 하이브냐, 네, 네. 많이 오른 JYP냐, 아니면 둘다 바닥에 너무 있는 좋아하는데. SM. 아니, 하나만 꼽으셔야죠. 저는 지금 하반기를 놓고는 하이브를 제일 좋아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실적 시즌 놓고는 JYP가 아마 강세를 그래도 보이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독 모델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나올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제 뭐 미국 걸그룹이나 뭔가 멀티 레이블 체제로 추가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는 하이브를 좀 다시 하반기는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왜 그러게요. 걸그룹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건지 궁금한 게 많은데. 그래도 그 위원님께서 저희 연합 인포맥스의 통신 서비스 부분 베스트 애널리스트시니까 네. 네, 다음에 네. 또 나와주시기를 통신, 네, 좋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죠? 네, 우리 삼성증권의 통신 서비스 부분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신 최민아 수석연구위원님은 이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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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